앞서 제가 여성공천 확대 및 지방선거 승리 퍼포먼스가 있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나눠받으신 피켓이 있을 겁니다. 이따가 제가 순서에서 선창을 하면 여러분도 후창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공정한 기회를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은 피켓을 들고 지방선거 승리라고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 지방선거 승리라고 여러분들은 외쳐주시면 됩니다. 두 번을 찍을 건데요. 첫 번째는 피켓을 들고 찍고, 두 번째는 내려놓고 오른손을 들고 화이팅 한 상태로 그렇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빈 인사 말씀이 끝나고 나면 진행이 되니까요. 그때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양향자 최고위원께서도 함께 해주셨네요. 네, 이제 곧 공청회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네, 오늘 공청회 진행 순서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주요 참석자 소개, 중앙여성위원장 개회사, 주요 내빈 인사 말씀, 여성공천 확대 및 지방선거 승리 퍼포먼스, 발제 및 토론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토론 후에는 여러분들 질의응답 시간도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침 일찍부터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봄이 오고 있는데 느껴지시나요? 네, 따뜻한 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에도 따뜻한 봄 기운이 가득 몰려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공청회 사회를 맡은 저는 여성위원회 위원 박윤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정한 기회, 여성과 함께하는 정치의 출발점, 여성 공천 확대 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오늘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신부경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양향자 최고위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김민전 맘편한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이다희 국민의힘 중앙연수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명욱 중앙여성위원회 고문단 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인사말을 들어볼 텐데요. 먼저 여성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또 여성 공천 확대를 위해서 불철주야 힘쓰고 계신 서명옥 중앙여성위원장님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네, 저는 서울 강남구 갑 국회의원이면서 중앙연수원이 아닙니다. 저 우리 이다리 의원 때문에 네, 중앙여성위원장 서명옥입니다. 오늘 모든 분들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 오늘 정말 바쁘신 일정에도 귀한 걸음 해주신 우리 허명 한국여성단체 협의회 회장님 그리고 신부경 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발제를 맡아주시는 박명호 동국대 교수님 그리고 여러 네 분의 토론자 여러분께서도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여성 공천 확대를 논의하는 자리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정상화하고 또 우리 여성 정치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저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더 혁신하고 더 문호를 활짝 열어서 정말 실력과 열정을 갖춘 우리 여성 인재들이 더 많이 도전하고 더 많이 당선되는 그러한 괄목한 성과를 저는 나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당 형편 지금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여성의 힘, 모성애를 발휘해서 정말 우리 보수를 다시 한번 살려내고 우리 국민의힘을 다시 한번 이끌어내는 그런 여성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성 공천 확대를 논의하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 여성들의 많은 제도권 진입을 위해서 좋은 방안이 모색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오늘 전국 각지에서 오신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국민의힘을 다시 한번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구호를 외쳐볼까 생각합니다. 제가 여성과 함께 국민의힘 하면 여러분께서는 화이팅이라고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여성과 함께 국민의힘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더 혁신하고 문을 활짝 열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서명옥 위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사이에 이인선 성평등 가족위원회 위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의 인사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몇 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뜻깊은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여성 권익 향상과 여성의 삶을 지키는데 앞장서고 계신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인선 우리 국민 성평등 가족 여성 위원장님 그리고 서명옥 그럴까? 네. 서명옥 국민의힘 현 중앙 여성 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여성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여러 곳에서 오신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허명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논의를 위해 자리를 마련해주신 우리 서명옥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적,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여성의 권익 증진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안정된 분위기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6.3 지방선거가 예정된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아직 여성 광역자치단체장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이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이것은 여성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 기회 구조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일입니다. 각 정당은 여성 공천 구조를 과감히 혁신하여 여성 공천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여성이 경쟁의 동일선상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공청회가 그 실행을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오랜 시간 여성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에게 능력이 부족해서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도 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험과 지혜를 갖춘 선배 여성 정치인들, 의원님들, 새로운 감각과 또 활기찬 에너지를 지닌 청년 세대가 신뢰를 바탕으로 연결될 때 우리나라 정치 지형에 큰 변화가 일어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성 공천 확대는 여성을 위한 특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 세대의 참여를 확대하며 사회가 더욱 공정해지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공청회가 토론회로 끝나지 않고 정책과 제도의 변화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여성이고 우리 유권자가 남성 유권자보다도 많습니다. 여성이 행복해야 가정도 행복하고 또한 나라도 행복합니다. 민주주의 진정한 힘은 여성의 역량과 의상을 통해 축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우리가 바라는 안정 속에서 번영하는 성숙한 대한민국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논의를 위해 자리를 마련해주신 우리 서명옥 의원님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감사드리며 함께하신 여성 의원님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예, 허명 회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처럼 여성의 길을 열어주는 이번 공청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정책과 제도의 변화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네, 그 사이에 또 강선영 국회의원께서 오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계속해서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과 사회적 영향력 강화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 분이시죠. 신부경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 신부경입니다. 뜻깊은 공청회를 마련해 주신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와 서명옥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거센 변화의 물결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변화의 핵심은 여성의 정치 참여를 구호가 아닌 결과로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현장의 여성 후보들은 여전히 공천이라는 높은 벽 앞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언을 넘어 실천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제언합니다.
첫째, 여성 공천 확대가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강력한 이행 정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신인 여성 정치인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투명한 공천 기준을 확립해야 합니다. 여성이 정치의 주역이 될 때 보육, 복지, 안정 정책은 비로소 우리의 삶을 바꾸는 생활 밀착형 정치가 될 것입니다. 여성의 목소리가 소외된 정치는 결코 안전할 수 없으며 그것은 여전히 절반의 민주주의에 불과합니다. 우리 연맹과 전국의 여성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각 정당이 보여줄 실천적 의지를 엄중히 지켜볼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성 정치의 문을 여는 힘찬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부경 중앙회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구호가 아닌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퍼포먼스를 진행할 텐데요. 여성 공천 확대 및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는 게 나을까요? 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역시 더 잘 알고 계시네요. 예. 자, 아까 제가 어떤 구호를 외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제가 공정한 기회라고 하면 여러분께서는 지방선거 승리라고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성이 동일한 출발선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여성의 힘으로 지방선거에서 압승할 수 있도록 제가 외치겠습니다. 공정한 기회! 자, 연습했어요. 잘하셨어요.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공정한 기회! 네, 한 번 더 찍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우리 의원님들 들고 계신 피켓이 조금 더 잘 보이도록 얼굴은 가리지 마시고요. 네, 좋습니다. 자,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공정한 기회! 자, 오른손 파이팅 하시면서 공정한 기회! 네, 고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토론을 할 텐데요. 다음 발제 토론 순서로 넘어가기 전에 내빈께서는 다음 일정으로 인해서 먼저 이석하실 예정입니다. 오늘 공청회를 빛내주신 내빈들께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제 토론 배열로 세팅을 할 텐데요. 네, 오늘 이 자리에는 유권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이기는 공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이 됐습니다. 자, 앞에 우리 발제자 여러분들 앞으로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그럼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으신 박명호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자입니다. 강주현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 교수님입니다. 송진미 국회 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님입니다. 이영휘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님 소개합니다. 이효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님 소개합니다. 네, 오늘 발제하시는 우리 토론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혼선 방지를 위해서 말씀하실 때는 앞에 있는 마이크의 버튼을 누르시고 말씀하시고 발언이 끝난 후에는 꼭 꺼주셔야 혼선이 없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박명호 교수님께서 발제를 하시는데요. 박명호 교수님은 정당 정치와 선거 제도를 오랜 기간 연구하신
하셨을 뿐만 아니라 공관위원 등 현실 정치에서도 적극 참여해 오셨습니다. 오늘은 여야 공천 및 해외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형 여성 공천제도 마련을 위해서 여성 공천제도의 현황과 대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이후 발제 및 토론의 주도권은 우리 박명호 교수님께 맡기겠고요. 발제와 토론이 끝난 후에 여러분들의 질의응답 순서가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명호 교수님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발제도 하고 사회도 보는데 네? 예,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집사람이 가서 말 조심하라고 신신당부를 했고, 제가 집사람 말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이 재산은 인정하지만 그게 사는데 편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할 말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괜히 문제를 키워갈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사회와 발제를 이렇게 묶어 놓는 경우가 사실 흔치는 않은데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골기 대회를 하는 게 아니라 좀 아이디어를 좀 도출하자는 취지로 우리 토론자 선생님들한테 좀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 차원을 좀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는 정무적인 차원의 고려고, 하나는 여성 정치 또는 여성 정치 참여 확대, 이런 차원의 두 가지 주제를 봤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지방선거 중앙공관이, 명칭이 정확할지는 모르겠는데 의결사항이라고 해서 알려진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광역의원이 지방의원으로 하향 지원 못한다. 광역자치단체장이 기초자치단체장으로 하향 지원 못한다. 이런 규정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지침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게 아마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2018년에도 있었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2022년 공관위 경험을 해봤을 땐 제 기억으로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기대합니다. 2018년과 지금 8년 지난 2026년 지금 오늘의 상황이, 이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만큼 현장에서 어렵다는 뜻입니다. 여기는 조금 무풍지대처럼 안전한 건지 아니면 무관심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장은 그렇게 강제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해야 할 정도로 좋지 않다라는 걸 의미한다는 거겠죠. 그런 면에서 여성, 청년, 이게 아마 지금 국민의힘 현 지도부가 좀 초점을 두는 아이디어이기도 하고, 좀 아쉽지만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성이 청년 안에 지금 이렇게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 청년 여성은 괜찮은데 45세인가 기준인가 돼 있는데, 그죠? 45세 이상 된 분들은 그럼 이제 여성만으로 카테고리가 이제 채워지게 되는, 일종의 불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차별 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새로운 이슈를 좀 던지고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차원에서 여성이라고 하는 아이템이 좋은 주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 고려되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 여성 의원들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아마 점점 더 늘 거고요. 지금 이제 거의 임계점에 도달한 데가 기초의원입니다. 이거는 민주당하고도 거의 비슷하고 실제적으로도 한 30% 가까이 지금 이제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30%를 임계점이라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제 그게 넘어서면 그 위로 이제 폭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이제 광역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자원이 폭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좀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오늘 몇 장으로 좀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제문은 이제 요약을 계속 한 건데요.
그래서 제일 앞부분에 말씀드린 건 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할 것부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이미 됐어요. 공천관리위원회 여성 40%, 제가 이제 작성할 때는 40%가 돼 지금 이제 50%가 됐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주의할 거는 이게 이벤트로 그쳐서는 안 되거든요. 그럼 여성 공천위원이 많으면 여성 후보가 많이 공천됩니까? 그건 꼭 그렇지 않아요. 인과관계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 있고 여적여라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여성의 적은 여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저한테 말씀하시면 저는 남성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따라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미 실현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 또 앞으로 이게 이제 제도화되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당선 가능권 30% 여성 전략 배치라고 제가 썼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당장 당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길게 좀 봐야 되는 거, 그러니까 법적으로 좀 정비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 놓은 것인데요. 여성이 능력이 부족하거나 경력이 모자라서 공천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약간의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의 어떻게 보면 그 인식이고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여성을 좀 더 당선 가능한 지역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정당 내부의 문지기 기능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결과적으로 이 좀 블록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가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또 좀 중요하게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 공천 과정은 이 권력 과정입니다. 권력이 가장 적나라하게 작용하는 거고요. 이거는 그 기록을 남길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기록을 남기면 나중에 문제가 돼요.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정하려고 노력하죠. 근데 그 공정함의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 정치학에서도 이게 시크릿 가든이거든요. 비밀의 정원입니다, 이 공천 과정은. 따라서 권력이 가장 적나라하게 움직이는 거고요. 더 적나라하게 표현을 드리면 공천을 하는 자가, 공천을 하는 세력이 그 당의 주인입니다.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권력 투쟁인 거죠. 따라서 공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공정하다라고 자신을 할 수 없어요. 그들의 공정일 뿐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제가 강조하는 게 이 여성 전략 특구입니다. 아마 민주당에서는 확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광주의 4개 선거구에다가 시의원의 여성 전략구, 여성 특구죠. 그러니까 여성만 출마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만든다는 소리가 있었어요. 근데 확정이 됐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늦었어요. 이게 국민의힘은 더 늦었어요. 지금 여성 전략구를 지정할 수는 있겠지. 그럼 거기서 나오는 반발 엄청날 거라고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좀 길게 접근을 했어야 되거든요. 4년 전부터. 그러니까 지금 준비해서 2030년인가요? 지방선거까지 로드맵을 갖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대부분 그렇지 못하고 그냥 일시적으로 그때 임박해서,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보면 서울시만 하더라도 민주당은 이미 공관위가 구성이 돼서 접수 다 마감했고 확인하고 있고 이 공천의 틀이 대충 잡혀가고 있어요. 여긴 전략공천, 여긴 단수공천, 여긴 경선 등등등등. 근데 여긴 아직 시작도 못했어. 근데 이제 와서 여성 전략특구를 지정한다?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얼마나 이걸 감당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가능할까? 쉽지만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아이디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미뤄진다고 한다면 이번에 선거를 하게 되면 나중에 재보궐선거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꼭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때 이제 여성을 우선 배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픈 시트라든가 또는 보궐선거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이 전국의 지역구들을 좀 분류를 해가지고 당선이 좀 확실시되는 지역도 있고 해봐야 되는 지역도 있고 조금 어려운 지역도 있고 굳이 따지면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분류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기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이 관련해서 여성들 그 현장에
여성 의원님들 좀 많이 전국 각지에 이런 분들을 만나 뵀는데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초의원의 이 가나 배치와 관련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별을 당했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남성에게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페이버가 가고 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제가 통계를 내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가나번의 배치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그 공천 과정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번에도 아마 중앙공관위에서 지침을 내린 것 중에는 AI를 활용해서 블라인드 검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종의 기초 정량 그 심사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예를 들면 1차 서류 심사 때 성별을 가리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지금 기업에서 신입사원 채용할 때 블라인드라 그래가지고 인적사항 다 빼고 하거든요. 그럼 이게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판단을 하라는 건데 어떤 판단과 선택을 할 때 정보가 더 많은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공정하다는 이유로 정보를 가능한 줄이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한 판단인 거죠. 다만 시도해 볼 수 있는 가치는 있을 수 있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더 이 그 공천을 해가지고 결국 최종적인 거는 당선을 많이 시키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공천을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길 만한 후보를 내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활용이 가능하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검토는 가능하다. 이 현실화되는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주로 그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까 좀 빼뜨렸는데 가산점 관련한 부분도 있고 제가 국민의힘만 이렇게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그 따로 보면 민주당하고 출발은 같이 했어요. 여성 공천과 관련한 룰을 보면. 근데 민주당은 여성 공천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확대되는 제도를 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통계로 보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여성 후보가 민주당이 많아요. 공천된 후보도 많고 그다음에 이 공천된 후보들이 앞에는 예비 후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천 신청하는 후보들. 여기도 민주당이 전반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정치 자원이 계속 많았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제도적으로도 좀 더 확대되는 과정을 취했고 그때마다도 좀 더 진보적인 이 그 제도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광주 같은 경우에는 뭐 민주당이 공천하면 거의 된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맞는 통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광주 시민의 절반이 민주당 당원이라는데 통계적으로는 그러면 그 시의원 광주시의원 소선거구제인데 거기서 공천 받으면 당선 안 되는 게 이상한 일인 걸 텐데 광주 같은 지역에 민주당이 만약 여성 특구로 뭐 몇 개를 지정한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파격적인 게 될 거고, 그럼 나중에 그 이제 국회의원 선거제도로까지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안에 여성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성이 분리돼야 된다는 뜻은 아닌데 이게 좀 등락을 반복을 했고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가산점 관련한 부분입니다. 지금은 여성 청년이 가장 많은 가산점을 받게 돼 있어요. 45세 이하인 경우에만. 근데 이제 또 현장의 말씀들을 들어보면 여성 청년 아니면 뭐 남성 청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도움되는 거냐에 대한 의문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활동도 전혀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갑자기 왔는데 이분은 이분대로 헷갈리는 거고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또 받아들인 대로 이게 또 곤란한 거가 되다 보니까 과연 이게 적절한 거냐. 지금 이제 청년 정치가 소비되고 있다고 저는 표현하는데 활용당하고 있는 거죠. 실제 그 효과를 내지는 못하면서 이미지 빌드업에 그냥 활용되는 악용되는 거라고까지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거고 국민의힘은 사실은 여성을 청년으로부터 좀 분리해내서 여성을 따로 좀 그 이렇게 카테고라이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등락을 좀 반복해 왔지만 여성 친화적인 제도에 대한 고민을 좀 중장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말씀드린 것들은 이제
그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거고, 지금부터는 이제 좀 중장기적인 것들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도 여전히 그 여성국을 중심으로 해서 여성 정치 아카데미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크게 좀 더 지금보다는 확대되어야 되고 연중 계속 운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이 과정을 수료한 분들한테는 좀 페이버를 줄 수 있도록 한다라든가, 그래서 여성 정치 자원들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도 지금 그런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인식이 변화하려면 용어가 좀 변화해야 됩니다. 사용되는 용어가. 그러니까 이 여성 할당이라는 표현을 이제 지양해야 돼요. 양성 평등 공천입니다. 이 시혜를 받는 게 아니고 원래 있었던 거여야 되는 건데, 마치 이거는 할당이 되는 거라든가 이렇게 되는 거는 시혜죠. 예,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럴 리는 아니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지역구 공천까지 이어지려면 인식의 변화가 이제 중요하다라는 부분에서는 용어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가야 될 게 이제 그 법제화하는 부분입니다. 지금도 지역구의 여성 그 공천은 30%가 권고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 지켜도 된다는 뜻이죠. 이걸 의무화해야 된다는 건데, 여야 모두 사실은 정치권에서는 항상 얘기는 하지만 법으로 안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만들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여성계뿐만 아니라 이 국민적으로도 많은 설득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이 나머지는 다 법제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게 최종적으로는 법제화되어야 이제 완성이 되는 거고, 이제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 뭐 남녀 동수법 만들듯이 거기까지 가는 게 이제 최종적인 목표가 되겠죠. 요거는 이제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도 연동이 좀 되어야 됩니다. 지금도 권고조항이다 보니까 추가로 인센티브를 받는 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여야 같은 문제인데, 여야 정당 모두가 사실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당 재정의 절반 이상을 운영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들의 의사결정 과정의 절반 가까이는 반영하는 게 맞는 거죠. 아니면 국고 지원 받지 말든가, 자기들 돈으로 알아서 하든가. 받을 거면 적어도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나 과정을 거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세금 안 내면 돼요. 굳이 그들에게 돈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건 국민의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야 모두 해당이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그 제재와 인센티브로 정당이 자발적으로 변하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이와 같은 그 대안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2022년 지방선거 때 양당의 예비 후보의 숫자입니다. 오른쪽 여러분 보시기 왼쪽 표가 전체 예비 후보 중에 그 여성 후보의 비중입니다. 국민의힘이 빨간색인데 좀 적죠. 그죠? 공천된 후보도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풀이 작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선거 유형별로 한번 나눠봤는데, 예비 후보입니다. 그 광역단체장만 삐쭉 올라가 있어요. 다른 건 다 민주당에 비해서 작게 나오는데, 요건 2022년만 있었던 일입니다. 아시겠지만 아마 그 전라북도지사, 경기도지사, 여기에 이제 여성이 출마를 했었죠. 그죠? 그 전에는 뭐 거의 없었던 일이고, 그죠? 다만 기초의원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민주당하고 거의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자원들이 이제 그 앞으로 어디로 갈 거냐, 요 부분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지역별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이게 수도권하고 영남의 차이가 좀 큽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은 밑에 그 오른쪽 하단 부분의 표를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국민의힘만 보게 되면. 근데 이제 그 이른바 그 뭐 텃밭 좀 강세 지역에서는 부산, 울산, 경북, 경남, 대구 이런 데는 뭐 상대적으로 대구가 그나마 그 높은 편에 속하는 거고요. 다른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낮게 돼 있습니다. 저게 이제 그 지역별로 광역의원의 예비 후보자 현황이거든요.
보시면 대체로 국민의힘이 적습니다. 당연한 결과겠죠. 지방의원도 기초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서울 보시면 거의 비슷해요. 예비 후보 숫자. 그러니까 대도시나 수도권에서는 여성 자원이 꽤 확보가 돼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만 보더라도. 광역의원은 이제 공천 통과율인데 이건 뭐냐면 그 오른쪽에 이제 빨간 표만 보시면 되는데 여성 후보 중에 몇 %가 공천을 받았느냐는 겁니다. 대체로 보면 그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그 민주당보다도 여성의 경우에는 상당히 그 격차가 좁혀져 있는 경우가 되고요. 부산은 낮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여성 공천 통과율이 가장 최저로 나타난 지역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방으로 갈수록 조금 어렵게 된다라는 거고 수도권이 그나마 좀 자원이 되고 경쟁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는 이게 시도별로 추가 공모를 해가지고 여성이 추가된 경우라든가 후보가 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100%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거 이제 종합한 표입니다. 그래서 그 직급별로 여성들의 공천이 어느 정도 됐느냐 여성 후보 중에서 공천을 했는데 이 여성 후보가 된 경우입니다. 근데 약간 차이가 나는 건 아마 예비 후보들이 대체로 공천 신청을 하신다고 봐야 되겠죠. 아마 100%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퍼센티지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저 부분에서는. 다만 이 당별로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그 통계가 아까 제가 이게 기록을 남기기 어렵다는 건데 시도별로 분명히 공천 신청자 숫자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딘가 있는데 저희가 아마 못 찾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비 후보자 리스트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 후보자 중에서 공천받은 사람들을 따져보니까 기초자치단체장 보시면 민주당하고 차이가 나고 여성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역시 기초의원은 지역구에서 보듯이 양당 모두 전체와 비슷한 통과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원에서부터 심사, 배치, 본선 이런 같은 과정에서 특히 심사와 배치 과정에서 일종의 게이트키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여성 공천을 아까 가장 강력한 거는 이제 여성 특구가 될 거고요.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가면 이제 가산점 뭐 이런 제도가 될 텐데 가산점도 이제 얼마를 할 거냐라는 거. 그다음에 지금 청년 여성에 다 가려져 있지만 그러면 이 후보 중에 전부 청년 여성만 계신 건 아니거든요. 지금 현역들 중에는 청년 여성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 되는 경우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지역마다 또 상황이나 사정이 다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술적인 대표성은 우리나라가 웬만큼 채워가고 있습니다. 근데 밑에 표에 보시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이 30%에 육박하고 있지는 못해요. 그 여성 의원 비율로 따지게 되면 그러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건 맞죠. 지금 대만보다도 지금 낮아져 있는 상태고 OECD 평균보다도 좀 낮게 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임계점을 30%로 본다. 그러니까 기초의회가 바뀌고 있는다고 보이는 것 중에 하나는 여성 의원이 30%가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상징적 수준을 넘어서 정책과 조직 운영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위로 이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뭐 해외 성공 모델인데 이거 이제 헌법이나 법률로 강제한 경우들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그 동수공천, 대만 같은 경우에 뭐 50%를 헌법에 명시했다라든가, 뭐 스웨덴의 교차 순번제, 아까 그 가나 배치와 관련된 것이고 우리가 지금 비례대표에서 활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을 지역구의 가나 공천에도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뜻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많이 늦었어요. 공천하기조차도 지금 빠듯한 상황인데 어디까지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 지도부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나마 몇 안 되는 활로라도 좀 모색하려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여성 공천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의 정무적 고려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이번에 지방선거 끝나면 모두가 다 잊어버리는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 여성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지금부터 4년 로드맵을 갖고 2030년까지 2030년 이후에는 어떻게 가야 되겠다. 위원장님 바뀌시더라도 그 어젠다는 좀 이어져서 이게 이제 제도화돼야 되는데 제 기억으로는 저는 지난 한 20여 년 동안 이게 거의 4년마다 한 번씩 반복되는 일인 것 같아. 그리고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또 이제 4년 만에 다시 기억을 되살려가지고 4년 전 얘기를 다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조금씩은 진전이 되어 왔었습니다만은 이제는 그런 데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제 마지막 주장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생각보다 좀 길게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하니까 오늘 요 순서대로 이게 아마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강주현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부터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토론을 맡은 숙대 정치외교학과 강주현입니다. 먼저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국힘에서 여성 공천 확대를 위한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박명 교수님이 지난 지방선거 자료를 토대로 굉장히 현실적인 제언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대부분의 내용을 공감하고 교수님 제언에는 큰 틀에서 동의하지만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드는 의문이나 아니면 생각할 지점에 대해서 좀 정리를 말씀드리는 걸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중요 틀 중에 하나가 여성 특구라고 하는 당선 가능권 내에 여성을 전략 공천하자는 부분이 아주 큰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 방향은 너무 동의합니다. 여성의 의원 수를 늘리기 위한 이런 전략 공천은 반드시 국힘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과연 이제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당선 가능성을 교수님께서 제시하신 것은 이제 직전 선거 당선지 혹은 득표율 55% 이상의 그야말로 이제 여성을 공천하기만 하면 당선되는 그런 곳을 이제 기준점으로 제시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당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은 거의 영남이나 강남 3구 정도 같은 부분이 될 것 같은데 거기는 이미 아시다시피 현역 남성 의원들, 그다음에 남성 당협위원장들께서 오랫동안 사실은 그 텃밭으로 갈고 닦은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을 여성 입장에서는 전략 공천하면 너무 좋은 지역이지만 이거를 전략 공천을 한다고 했었을 때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반발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상되는 부분을 어떻게 잠재우냐가 사실은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실제로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데이터 보면 국힘 여성 후보의 공천 통과율이 낮은 곳은 오히려 대구나 강원 같은 곳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간접적으로나 이게 제도보다는 실질적으로 당협 조직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하게 공천에서 영향을 주는가를 드러내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이제 전략 공천한다는 제도 개선도 좋지만 저는 당내에서 특히 지도부의 의지가 얼만큼 중요하냐가 아주 이게 합쳐지지 않으면 이게 그야말로 구호로 끝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교수님께서 이미 지적하셨다시피 영국 보수당 사례 같은 경우도 실제로 공천까지 이르는 데는 그 지도부의 강력한 의지가 그 여성 공천을 뚫는데 아주 핵심 요인이었다는 부분을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여성 공천 확대는 당장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서 이 당내 핵심 지지층이 2030 남성, 그러니까 젊은 남성의 지지 문제와도 상당히 연동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이제 발제문에서 이제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뭐 양성평등 공천, 성평등제 대표제라는 젠더 그 뉴트럴한 표현 저도 여성이자 여대 교수로서 너무 지지하죠,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뭐 200% 이상 지지하는데 이 용어 변화는 사실은 국힘 입장에서는 단순히 용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지층에 어떻게 포지셔닝 하냐는 입장 변화로 또 비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2030 당장 선거를 앞두고 나서 2030 젊은 남성들이 그 성향상 여성 할당제나 페미니즘에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는 그 지지층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장의 지방선거의 승리와의 목표와도 충돌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 부분에 피해 나가면서 여성 공천을 늘리냐가 이제 당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따라서 텃밭에 공천을 할 경우에는 기득권층, 남성 기득권층, 그다음에 남성 2030 남성의 지지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공천을 늘리는 그런 어떤 정치적 보상, 기재 같은 게 또 한편으로는 같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뭐 이거를 구체적으로 요 해당 지역 남성 그 당사자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혹은 공천이 배제됐을 때 그분들이 당내에서 페널티를 뭐 지도부의 그 강력한 의지에 따라서 뭐 강화할 것인지, 당근 채찍을 어떻게 쓸 것인지가 사실은 조금 이렇게 좀 보완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게 정치 신인 여성에게 25% 가산점 부여 복원하자고 말씀 주셨는데, 뭐 가산점부 여성 가산점 부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도 너무 동의하는 부분인데, 저는 조금 더 나가서 25%만을 가지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뒤집을 수 있겠느냐. 오히려 가산점 늘려야 된다는 저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 주셨겠지만 과거에도 가산점은 있었거든요. 사실은 양당에도 있었지만 이 가산점 부여가 당락을 뒤집었느냐,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교수님께서 발제문 통계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국힘은 호남보다는 영남, 수도권에서 경쟁이 치열한 곳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곳에서 오히려 여성 진입의 장벽이 높습니다. 그렇다는 의미는 이게 여성 가산점을 적당히 줘서는 이 진입 강목에 넘지 못하는 허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성별 가산점을 넘어서 뭐 어떻게 부여하느냐는 이게 당내의 결정이긴 할 것 같은데, 뭐 여성이면서 신인에게 뭐 플러스를 하든지 아니면 여성이면서 청년하게, 그건 뭐 당내에서 결정하신 문제이긴 하지만 중복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해서 뭐 최소 30에서 최대 40%까지 좀 파격적으로 이번 지방 공천에서 제시해 보시면 여성 공천이 좀 확실히 좀 임계점을 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네. 그 여성 정치 아카데미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뭐 너무 동의하면서 플러스 젊은 여성 인재도 저는 개인적으로 먼 미래를 롱텀으로 해서는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내에서. 지금 선거에서는 뭐 작용이 크게 있을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서 오히려 2030 여성 의무 할당제를 지금 도입하면 4년 후, 8년 후에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물론 이제 그 선별은 이제 당내에서 이제 조율 과정이 필요할 것 같지만, 의무 할당제를 하면 논란이 있겠지만 광역의회 뭐 비례 1번이나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당선권 내에 배치를 해줘서 청년 여성의 수를 이 당내에서 늘리는 게 장기적으로는 필요하고, 그분들 2030이지만 추후에는 중년되고 뭐 이게 중진으로 활약할 수 있는 이제 그 길을 조금은 미리 열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기서는 교수님께서 좀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발제문에서는 이제 공동 후보제, 잡 쉐어링이라고 하는 공동 후보제와 블라인드 공천 매우 혁신적인 제안을 저는 해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게 현실 도입이 가능하냐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고민해봐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이제 공동 후보제라는 거는 영국 사례로서 이제 제안을 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성들이 잡 쉐어링을 해서 이게 오픈을 해주시는 거죠. 진입 장벽을 낮게.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지방의 의회는 의원 1인의 권한과 책임이 사실 규정상 되게 명확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 규정이 바뀌지 않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 입장에서 여성들만 이렇게 잡 쉐어링 한다는 거는 왜 저런 식의 구조를 여성들에게 주지? 이건 뭐 책임 회피하려고 하나? 혹은 나눠먹기식, 여성들 순위를 위한 나눠먹기식인가라고 비춰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저는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코앞에 닥친 지선에서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긴 좀 어렵고 롱텀으로 생각해봐야 되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 블라인드 공천 같은 경우는 저도 동의를 드리는데, 근데 뭐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신상을 완전히 가리는 거잖아요. 근데 지방에서는 다른 선거와는 다르게 지역 일꾼을 뽑고 유권자가 그 후보들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가린다고 해도 이분들이 어느 집 딸이고 사실은 어느 데서 태어났고 어느 학교 나왔고 뭐 지역에서는 어떤 공헌을 했고 뭐 우리 지역에 그러면 앞으로 어떤 거를 가져다 줄 것인지 사실 굉장히 빠삭히 알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블라인드보다는 오히려 블라인드 반, 지역 평판 반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이렇게 반반을 섞어서 이렇게 공천하는 방식이 조금 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어서 송진미 국회 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선거 담당하고 있는 송진미 조사관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 또 연구자 선생님들과 또 현장에 계신 분들 비롯해서 관계자분들 함께 모여서 여성 공천 확대라는 주제를 논의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 앞두고 또 이렇게 공천도 진행되고 하면서 이제 많은 토론회가 열리고 세미나도 열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많은 제도들과 개선안들이 좀 많이 실현되는 방안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연구원이 작년에 그 광역자치단체장에 여성이 한 명도 없다는 점을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굉장히 크게 연구를 진행한 바가 있는데요. 그 연구에 따르면 이제 그 연구에서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작년 조사에서 광역 단위 여성 리더의 필요성에 대해서 응답자의 약 78%가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는 86.7%가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는데 남성의 경우에도 68.8%가 여성 리더가 광역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응답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여성 후보에게 그렇다면 투표하지 않았다면 투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추가로 질문을 했을 때 가장 많은 응답, 거의 55.3%의 응답자가 여성 후보가 출마하지 않아서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네, 이 이제 응답 결과가 이제 작년의 조사 결과가 이제 저희의 문제를 잘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여성 리더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이제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이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데 동시에 실제 후보 공급 구조가 그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이제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신 여성 공천 확대 방안들은 여성 정당 공천 구조와 당선 가능권 배치라는 제도 설계 문제를 잘 짚어주시고 또 구체화해 주셨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제 더 많은 통계 수치와 실증 자료들을 통해서 현황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구체적으로 제안해 주셨던 것 중에 이제 말씀 주신 여성 특구나 여성 전략 공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리더십 프로그램 같은 다양한 제도적 대안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도 그 모든 제안해 주신 방안들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세부 목표를 제시해 주셨다는 점에서 저도 이제 그 의정활동 지원기관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어떤 지원이나 그 다음에 연구가 필요하다면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한 자료를 오늘 받아서 가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해주신 모든 방안에 좀 공감을 하면서 지방선거라는 점을 고려를 해서 한 걸음만 조금 더 제 생각을 보태는 방향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이제 강조영 교수님께서 해주셨듯이 가산점 확대와 같은 그런 제도도 굉장히 중요한데 또 추가적으로는 법 제도적 측면에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정치자금법 제 기억에 제 26조로 제 기억을 하는데 여성 추천 보조금 제도를 이제 여성 추천 보조금 제도를 이제 보조해 주는 것에 넘어서 이제 좀 페널티 같은 것들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는
제도의 범위도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제도에서는 이제 광역기초의회선거에만 이 제도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 단체장까지도 이게 적용이 되면 좀 더 인센티브를 확장하는 구조로 그 단체장까지 공천에 좀 더 여성 공천이 좀 더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지방선거가 다른 선거와 다르게 이제 4개 층위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단체장 선거가 단체장 선거는 또 지역 의회 의원 선거와는 또 다른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단체장 선거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 구조를 정교화하는 방안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이제 할당제를 이제 명칭을 양성평등 공천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거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실제로 그 해외에서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면은 양성평등 공천이라고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게 되면 30% 여성을 할당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한 성별이 30% 미만이 되지 않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문구가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 훨씬 더 저희가 이 양성평등을 강조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한 성별이 30% 미만이 되지 않도록 가능하게 하되 가능하면 또 한 성별이 50%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조금 표현을 바꿔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의회가 신인 정치인을 발굴하고 정치 경험을 축적하는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여성 의원의 증가를 이제 돕는 것은 또 이제 나아가서 중장기적으로는 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또 다른 이제 정치 경로로 정치 통로로 확장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정치 경력의 구조를 형성하는 어떤 문제와도 연결이 돼 있는데 발제서 그 발제문에서 잠깐 중대선거구제 확대 같은 얘기도 해주셨는데 비례대표 확대나 중선거구제 확대 같은 것들도 사실 그 여성 할당제와 연결이 되면은 또 어떤 시너지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거제도 법 제도적인 측면도 같이 논의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공천 과정의 시간적인 부분도 저는 조금 함께 얘기하면 좋겠다, 조심스럽게 덧붙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많이 늦었다는 이런 논의가 많이 늦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천 과정 자체가 조금 더 빨리 진행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습니다. 제가 또 선거 과정 전공이기도 하고 그래서 더 그럴 수도 있는데. 현재 이제 공천이 좀 선거 직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경선이 또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 구조에서는 후보 경험이 축적되기보다는 좀 소모되기 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방선거는 지역 기반 형성이 되게 중요한 선거라고 할 수 있는데 공천 일정과 규칙이 좀 보다 예측 가능하게 좀 운영이 되고 후보 준비 기간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된다면 이게 혹시 이번에 경선에 안 되더라도 또는 경선이 되고 후보가 됐지만 뭐 당선이 안 되더라도 이런 경험 자체가 좀 오랜 시간 좀 여유 있게 진행이 된다면 지역 정치 자산, 그러니까 본인의 지역 정치 자산으로 축적되는 어떤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고 이것이 또 다음 선거에서 후보의 입장에서는 또 어떤 재산으로 쓰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여성 후보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수 있지만 특히나 이제 여성 정치 네트워크에 접근 기회가 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왔던 여성 정치인에게는 이런 경험이나 이런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사실 공천 외에도 후보가 된 후에 뭐 당선 가능성에 과 관련된 어떤 선거 제도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여성 정치인에게 친화적인 지원적인 제도 이런 부분도 좀 폭넓게 같이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논의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도 이제 토론이 있었고 어제도 토론이 있었고 지난달에도 시민단체에서 토론이 있었고 12월에도 여성 장층연구원하고 여성의정하고 해가지고 지금 몇 달째 토론을 엄청 많이 다니고 있는데, 비슷한 주제도 있고, 뭐 정선거 제도에 관한 주제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게 이렇게 같이 이제 해주신 이제 연구자분들께서 하나같이 이렇게 가끔 말씀해 주신 조금 더 일찍 했으면 좋았을 거리랑 좀 4년 전이랑 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하세요. 그래서
그럼에도 이제 저는 어쨌든 토론을 다니고 몇 년 전에도 비슷한 토론을 했지만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고는 느끼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좀 많이 마련이 되고 또 여기서 얘기되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단순한 이런 논의에서 그치지 않고 꾸준한 논의와 노력을 통해서 좀 더 정말로 실현되는 그런 순간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기회를 드렸어야 되는데 늦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이영휘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영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제가 이 발제문에 대한 원고를 받고 쭉 읽어보면서 아니 이렇게 반가울 수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성 정치인을 양성하는 데에 여러 가지 면을 골고루 다 터치해 주시면서 그 대안으로 많은 것을 제시해 주신 먼저 동국대 우리 그 박명호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여성단체를 대표해서 나왔기 때문에 뭐 지금 될 거냐 안 될 거냐, 단기적으로 뭘 할 거냐, 장기적으로 뭐 할 거냐를 염두에 두지 않고 고울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염두를 두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또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모두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살림을 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사안을 균형 있게 결정해야 된다는 거는 뭐 누구나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이제 절반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베이비부머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는 다 아시죠? 다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이쪽에 앉아 계신 분들은.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게 슬로건이 되면서부터는 남아선호 사상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데리고 있는 딸이 얼마나 잘 성장해서 이 나라에 기여할 것이냐 하는 것이 모든 부모의 바람이자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 정치 분야에서의 사안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이게 잘 해결돼야 될 것인가 하는 거는 그러한 균형적인 시각을 갖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양성평등 정치는 중요한 그러한 우리나라에서 해결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정당의 게이트키핑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미 해결이 되셨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거는 없는데, 다만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여성계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유리천장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들여다보니까 기초단체, 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도 현재 양당 합쳐서 7명이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게 226개 중에 결국에는 여성 7명이 3.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이러한 것들도 감안하셔서 이 유리천장 어떻게 깨부실 것인가 하는 거를 적극 의원님들께서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즉 어떠한 지금까지의 어떤 공천의 여성의 공천의 의미는 제가 보기에는 상징적 의미의 공천이었다고 봅니다. 우리도 여성 공천 이렇게 많이 했어. 여기에 그치셨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여성이, 동천된 여성이 당선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공천 심사 기준에 대한 거는, 공정해야 한다는 도저히, 공정하다라는 말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고, 공정해야 한다라는 말로 대변이 가능할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현재 공천 심사 기준의 재검토가 필요한 거는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남성 중심적 정당 기여도라든가 네트워크 이런 게 우선적인 고려 사항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다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정책적 역량과 지역사회의 기여도 관련 지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으로 간다 그러면은 뭔가 객관적인 평가가 될 것 같고 좀 투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러한 사항을 조금 더 추천을 해주셨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그러면은 뭐 계파 정치, 뭐 인맥 정치 이런 말이 사라지겠죠. 근데 그러한 데이터 기반으로 갈 때에 우리가 이제 AI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그러한 AI가 학습을 할 때 딥러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할 때는 보통 있는 데이터를 갖고
이 AI가 계속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기존의 우리나라에서의 지금 남성 위주의 정치가 계속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공천 과정도 아마 거기에 비례해서 갔을 것 같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딥러닝을 할 때 남성 위주의 데이터의 학습이 많이 되면은 AI는 아마도 그쪽 지표를 많이 감안해서 결론을 내놓지 않을까 하는 게 조금 우려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좀 감안하셔서 이제 그 조금 해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뭐 성별과 관련된 부분을 블라인드 한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면에서도 그러한 부분은 조금 참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 후보의 공천 의무화에 대한 거는 뭐 이거는 뭐 말씀해 주신 거 뭐 다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무수공산 지역구의 우선 추천이라든가 남녀 교차 순번제 공천이라든가 이러한 거는 그 누구나 다 꼭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특히 그 작년 11월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국회의원 회관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장 여성 대표성 확대 방안이라는 주제로 그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여성 후보를 추천한 비율에 의해서 지급받는 여성 추천 보조금을 여성 당선 보조금제로 변경을 해달라 하는 거를 이제 제안을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필요한 얘기죠.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징적으로 뭐 우리는 50명 추천했어, 100명 추천했어가 아니라 실제 몇 명 당선을 시켰느냐 그래야 조금 더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법제화를 빨리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 보면은 이제 프랑스의 그 남녀동수법, 그 파리테법 같은 경우에서 보듯이 이러한 그 비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공무원이었는데 맨날 하는 얘기가 그 여러분들 아마 그 저기 나갈 때 공항 나갈 때 거기에 공항 그거 출국세에 포함되신 거 아시죠? 그거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맨날 우리 가족이 많이 나가니까 후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때도 고민하는 게 이게 국회의원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만들자라고 많이 말씀하셨다 그래요. 근데 그거를 죽어라고 걷어야만 한다로 얘기를 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여야 한다라고 강제 규정으로 반드시 못을 박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박아 놓으면은 아마도 이제 미래 세대에는 50대 50이라는 동수가 이제 이루어지는 날이 머지않아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OECD에서의 우리가 최하위 국가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마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저기 유엔에서 얘기하는 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서 30년도까지는 50대 50으로 어떤 자리든 그렇게 해라 하는 게 지금 권장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성취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게 생각입니다. 여성 정치인의 풀의 확대에 대한 의견은 저는 전적으로 이제 동의를 하는데 청년을 포함해서 그 청년 이후의 세대도 양성평등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생각한 거는 이거를 당에서 운영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어떤 기관이나 이런 데 의뢰를 해서 진행하는 게 나을지 이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게 조금 더 일찍 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게 지속될 수도 있고 스탑될 수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지속성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이 그 당의 정체성을 미리 학습하기 때문에 당에서 진행을 해주면 그러면은 당의 맞춤형 인재로 육성될 수 있고 또 공천할 때 어떤 가산점도 주고 거기에서 연계성도 충분히 가질 수 있어서 먼저 이렇게 그 선발이 되고 하는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사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거는 국민의힘의 우리 여성단체장 국민의힘의 모든 걸 올인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 큰 문제 없습니다. 항상 어떤 경우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도 국민의힘이 잘하든 못하든 일단 돼야지 뭐가 바뀌지 않겠느냐 하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올인하는 사람들은 별 문제 없어요. 근데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항상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 편으로 끌어올 것인가 하는 거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중도에 있는 인재들 영입이 과연 이러한 당성을 많이 내세울 때 가능할까
하는 포괄적으로 다 들어올 수 있을까, 끌어안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조금 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 일본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정당이 아닌 그 파나소닉 창업자인 마스시타 고노스케라는 분 아실 겁니다. 이 회장이 마스시타 정경숙을 설립해서 이러한 그 사회 인재들, 정당의 인재들을 길러내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요번에 최초의 여성 총리가 일본에서 나왔죠. 그 사람도 역시 여기에서 트레이닝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어찌 보면 욕심을 내자면은 제가 여성 단체에 있어서 이런 말씀드리기보다는 또 성평등 대표성 확대라는 그러한 의미에서도 여성 단체와 연계한 어떠한 그러한 그 여성 그 공천 풀 확대를 위한 그러한 학습 기관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제안입니다. 제가 그 보면은 저희 단체에 인사를 하러 오시는들 보면은 다 맨 처음에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저는요 마누라와요 딸이 있는데요, 제가 마누라 말을 잘 들어요. 왜냐하면 살림을 잘해주고요. 예. 그리고 마누라 말을 잘 들으면 무탈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근데 왜 이런 면에서는 변화가 없는지, 여성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왜 이게 변화가 없는지, 그건 아직도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발 좀 열심히 설득하셔가지고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뭐 어떠한 그 탤런트가 뭐 의리 이런 거 하셨잖아요. 근데 제발 좀 의지라는 말을 꼭 기억하셔가지고 의지를 갖고 꼭 달성해 주시면 좋겠고요. 국민의힘이 이번 그 6.3 선거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의 공통된 사항도 있고요. 뭐 개별적인 사항도 있고, 오늘 말씀 주신 것들은 저희가 이제 이 내용을 정리해서 저기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 이해 당사자이기도 하고 또 현장에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리얼하게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서울특별시 의회 이효원 의원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효원입니다. 예, 저는 이제 의원이 되기 전에는 당에서 이제 청년 관련된 활동들을 계속 해왔고요. 그러다가 이제 비례대표 제도 지퍼 시스템이라고 하죠. 퐁당퐁당 여성 남성, 그동안 이제 4년 동안 이 논의가 사라졌다가 다시 쌓이고 해서 만들어진 그 제도, 선배 여성님들께서 만들어주신 그 제도를 통해서 저도 이 자리에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노력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저와 같은 좀 많은 여성 청년분들이 정치권에 많이 진입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단기적인 접근과 장기적인 접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단기적인 접근에 있어서는 아까 그 강주현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도부의 의지,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당장 우리가 이 선거를 앞두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 대표와의 리더십이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당 전체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또 국민들에게도 그게 전달이 될 수 있는 메시지가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집에 보시면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 쪽에 보시면 그 교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각 지역별로 정당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여성 후보자 비율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8페이지에 보시면 대구와 전북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에 비해 국민의힘은 여성 후보자 비율이 낮습니다. 네, 그게 광역 의원이 그렇고요.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도 전북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도에서 여성 후보자의 비율이 민주당에 비해서 낮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질문들을 다시 많이들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들은 여성 지지자가 많으니까, 여성 후보자가 많으니까 결국에는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 아니면 반대로 여성 후보자를 많이 이렇게 공천을 해주니 여성들의 지지가 그 당으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 무엇이 맞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2022년도 제가 치렀던 선거를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에 큰 화두가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 청년이 정말 많이 들어왔고 그때 당시 지도부는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 밑에 이제 다른 실제 공천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청년 공천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뭐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도 지역구가 2개가 있는데 둘 다 89년생, 93년생 시의원이 지금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지역구 다 그냥 한 명만 청년을 준 것이 아니라 두 지역구 다 청년을 줄 정도로 그 정도로 청년에 대한 공천 의지가 높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당선된 이제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1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에 국민의힘이 6석이 당선이 됐고 민주당이 5석이 당선이 됐는데요. 6석 중에서 이제 저는 청년 기준으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5석 중에서 비례 1번, 2번을 무조건 청년을 준다라고 해서 2명이 당선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땠는지 아세요? 청년을 여기 주겠다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우리 당은 청년을 공천하겠다 해서 6명 중에 5명이 청년이었습니다. 네. 이게 저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청년을 1번, 2번 주겠다라고 하면 그게 천장 효과, 실링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두 자리로 묶어버리는데 국민의힘이 오히려 더 민주당보다 적극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런 지도부의 그 모든 의지가 저는 이게 다 전달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 여성에 있어서도 지금 민주당에 비해서 특히 젊은 30대, 40대, 20대 여성층의 저희가 지지가 낮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의 지지를 끌어올려고 하면 저는 이런 지도부의 적극적인 의지천명이 필요하다. 그렇게만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더 여성 공천 많이 할 거고 여성의 지도자, 훌륭한 여성분들 많이 우리 당에 모셔오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것이 전 시도당에 전달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자연스럽게 우리 당의 여성 지지층도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지도부에서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장기적인 접근에 있어서 또 고질적으로 항상 나오는 게 있죠. 그 발굴과 육성. 네,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도 그 말씀 해주셨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정기적으로 이런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거기에 있어서 플러스 검증 시스템. 그냥 수료증 하나 받았다라고 해서 뭐 당신 공천 받을 자격이 있어요라고는 저는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같이 모여서 토론도 여러 번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당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 정치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정치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를 검증하는 시스템이 지금부터라도 지금 장기적으로 저희가 좀 쌓아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한 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여성 단체장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저희가 모멘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런 그 여성 단체장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 모두는 알죠. 여성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런 여성을 공급할 경로 그리고 또 이제 육성할 기회들이 부족했기 때문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을 열어준다라고 하면 저는 여성 단체장도 얼마든지 많이 우리가 배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제가 있는 서울시 의회에서 이번 후반기에 첫 여성 의장님이 탄생을 했습니다. 서울시 의회가 개원을 한 지 68년 만에 첫 여성 의장님이 이제 탄생을 했는데요. 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초 아무래도 조금 우리 당에서는 다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겠죠. 거기에서 3선을 하시고 이제 의장님 되셨는데 그렇게까지 의장이라는 정말 역사에 처음 있는 이 사건이 벌어지기까지에는 당선이 가능한 지역구에서 다선을 할 수 있게끔 했던 시스템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시스템을 또 많이 마련을 해서 그러니까 밖에서 계속 뭐 외부인을 모셔오는 것보다 당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을 성장할 수 있는 그 길을 많이 열어준다라고 하면 저는 경력이 충분히 많고 능력도 충분히 검증된 사람이 여성 단체장으로서 저희는 후보로서도 나올 수 있고 또 당선도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도 이제 당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그 아까
워딩 관련해서 이제 뭐 여성 할당 뭐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좀 젊은 층에서는 조금 더 많은 거부감이 있다라는 거 다들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한 성별 아니면 특정 성별이 몇 퍼센트를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게 공정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런 워딩에 있어서 사용을 좀 변경을 계속해서 좀 해 나가면 모두가 이것을 공정의 특혜보다는 공정의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이제 비판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성들에게 그렇게 자꾸 기회를 주는 것이 오히려 역차별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그 교수님 준비해 주신 발제 자료에서 아주 좋은 워딩을 찾았습니다. 예, 27페이지를 보시면요. 그 정당 자율할당제 여기 보시면 베슬리 등은 지퍼 시스템 도입 이후 그러니까 즉 이제 퐁당퐁당 평범한 남성 정치인들이 대거 퇴출되고 그 자리를 더 유능한 여성과 남성들이 채우게 되었다는 점을 발견하였음. 이는 할당제가 유능한 남성을 역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남성 중심적 카르텔에 안주하던 무능한 남성 기득권층을 몰아내고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전체적인 정치인의 질을 높이는 능력주의적 도구로 작동했음을 시사함. 저는 이 문구를 찾아주신 교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아무래도 남성 기득권인 정치권이기 때문에 사실 여성보다 조금 능력이 떨어지실 것 같은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시는 것도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더 우리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유리천장을 깨부셔 나간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저는 정치권의 질이 높아지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꼭 이 부분만큼은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좀 탑재를 하고 어디선가 뭐 그거 역차별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 이 부분 이렇게 딱 반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말 지금 선거를 앞두고 꼭 지지를 끌어와야 되는 계층이 저는 여성 계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좀 취약한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사실 이 자리에 저는 공관위원분도 와 계신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네, 꼭 지도부에 전달을 해주시기를 네,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시작할 때 토론자 선생님들한테 시간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거의 10분씩 딱 맞춰주시네요. 앞서 우리 이효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능한 남성을 대표해서 제가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꾸 여러 번 강조가 되는데 우리 서명희 위원장님 계시니까 이게 당 지도부나 특히 장동혁 지도부의 활로를 좀 모색하는 차원에서라도 뭔가 파격적인 게 필요하거든요. 예상보다 세고 기대보다 높은 뭐 이런 게 혹시 이게 정무적인 판단이거든요. 이게 뭐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대부분 동시에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게 너무 급박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정말 진정성 있게 하려는 거냐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길게 보시고 하시는 게 좋고 우리 강조영 교수님은 여대에 계시셔서 여성 학생이 100%지만 저는 어제 우리 학생들이 세터라는 데를 출발하는 걸 봤는데 55대 45로 여학생이 많아요. 그리고 고학년이 우리 학생들 말에 따르면 여학생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 위에 2, 3학년은 지금 2대1로 여학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은 아마 앞으로 너무 많아서 탈이면 탈이 되겠지 없어서 문제되지는 않을 건데 그 이제 혀를 뚫어내듯이 이제 한번 이걸 뻥 뚫리게 하는 효과가 나올 때가 돼가고 있는 거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런 면을 좀 염두에 두시고 우리 서명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모이신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아 있어서 혹시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또 여기 대부분 현장과 좀 관련된 분들이 계셔서 너무 많으시네요. 가장 먼저 눈이 마주친 우리 왼쪽에 하시고 요렇게 가겠습니다. 짧게 말씀 주시면 보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마이크 드리실 건가요? 여기 마이크 드리시면.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성이자 청년인
말씀하신 어떤 특혜 당사자입니다. 우선 박명호 교수님 자료를 보고 우리 선배 여성 정치인들, 선배 여성 당원들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고 여기까지 이렇게 놓으신 성과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충드리고 싶은 거는 두 번째 42쪽에 강주영 교수님의 여성이면서 정치 신인이며 청년일 경우 가산점을 중복 합산하다 이런 내용, 여기 내용에서요. 저는 사실 워킹맘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공계 출신이어서 그동안의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이 40년을 살다가 애를 키우고 어떤 지역사회와 이런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벌써 나이가 40살이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어떤 임신과 출산, 육아라는 생애 주기를 포함해서 여성 청년의 범위를 2030에서 약간 45세라든지 좀 몇 년만 더 여성만을 위한 그 맞벌이 워킹맘을 포함한 몇 년의 범위를 좀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여성위원회 위원 장인숙입니다. 네, 오늘 그 교수님과 여러 토론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고 사실 저도 속이 뻥 뚫렸어요. 그동안 답답했고 궁금했던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잘 시원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저는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당에서 하는 정책 공모전을 두고 이제 국민의힘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민을 사실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정책 공모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게 결국은 여성이 진입 장벽이 너무 높고 강제성이 없는 권고 때문에 그동안 여성들이 많이 공천이 못 되었다라는 것들이 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만약에 앞으로 그거는 법제화가 좀 텀으로 좀 필요한 거고 저는 이제 지금 이번에 당장 닥칠 선거에서 우리가 국힘이 어떻게 하면 이 지금 날개가 축 처진 이런 상황을 좀 돌파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아까 박명호 교수님께서 새로운 이슈 선점이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당에서 공천 기준을 여러 가지로 지금 만들고 계시고 아직 전국적으로 그 공포는 아직 안 하신 걸로 아는데 조금 급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선거가 아직 좀 남아 있으니까 이거를 선거는 이슈화 홍보하면 또 그게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지방 선거에서 법으로 가기는 어렵지만 당 지도부의 의지만 있다면 국민의힘당에서 여성 공천 40% 한다 아니면 40% 이상 한다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새로운 이슈 선점을 해서 보수 정당이 공정과 책임의 가치를 실천한다. 그동안 그 말로만 상징적으로만 했던 것이라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나아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도부 의원님들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서 선거의 어떤 홍보 전략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진입 장벽이 많이 낮아져서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저는 이제 60대예요. 그동안 워킹맘으로서 애들 둘 키우고 직장에 바빠서 하다가 사회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가 늦게 이제 나온 경우인데 한 4, 5년 됐는데 사실 지난 선거에 제가 시의원을 출마했었습니다. 그때 느끼는 거는 어쩌면은 우리 또래 나이가 상대적 어떤 그 박탈감이라든가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이호원 시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그 당시에 청년 그 공천이 아주 강하게 부러지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나는 뭐지? 나는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 살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앞으로도 이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고 했는데 그게 너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 2030, 40 세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미래를 열어주는 역할도 있지만 50, 60, 40 세대들이 할 수 있는 그동안 생업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키워온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키워온 노하우들이 잠재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무궁무진할 텐데 어쩌면 우리가 조금 더 박탈당하다는 느낌을 조금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더 많은 역량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이번에 전국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발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운 내세요. 아, 그 종친회 가면 청년위원장이 유축됩니다. 요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파구 네. 송파구 구의원 장종래 의원입니다. 저는 2014년도도 출마했었고 18년도도 출마했었고 22년도에 출마 3번 했었는데 계속 여성 우대를 안 해줘가지고 22년도에야 이나로 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계속 저희가 뭐 옛날에 1번일 때는 1다를 주더라고요. 그러더니 1나를 주고 그다음에 2번이 됐을 때는 2나를 주고 계속 남성분들은 앞번호 주고 그래서 저도 출마를 안 하려다가 그때 당을 위해서 그냥 참고 견디자 하고 계속 견뎌서 3번째 2나로 또 줘가지고 안 나오려고 했어요. 이제 막 너무 화가 나서 여성을 이렇게 푸대접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제가 힘이 없어서 더 그랬나 그 생각도 하면서 했는데 이나 받아가지고 안 나온다고 포기를 하고 마지막 날 제가 그냥 또 반성을 하고 그래 또 내가 국민의힘에 너무 민폐를 많이 주지 않을까 그 생각에 마지막 날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번째 당선이 됐었는데 맨날 옛날부터 여성 30% 우대해준다 그런 이야기는 많았었는데 여성 우리 보면은 거의 30%가 거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옛날부터 계속 주장했던 30%가 아직도 30%를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불만이 있습니다. 또 민주당 같은 경우는 거의 50% 이렇게 되는데 왜 국민의힘은 계속 30%만 주장을 하고 있나? 우리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2030년도에는 50%로 가야 한다 하셨지만 지금 4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부터라도 40%나 50%를 이야기를 해야지 왜 계속 30%를 주장하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우리도 50%로 주장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맞죠?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질문만 요지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정받았는데 다음인데 여기서만 하고 제가 짧게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시에서 온 송동섭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성 공천 확대 공정한 기회 이렇게 해서 토론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여성단체 부회장 저도 여성단체 세종시에서 감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중앙당의 여성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정한 기회 또 여성에게 기회를 주려면 아까 여기 이의원 시연님께서 얘기했듯이 육성과 검증 이러한 그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시장이나 또 뭐 지사 이런데 뭐 공천을 해준다고 해서 입후보를 했을 때 공정하게 우리가 그만큼 노력을 해서 거기까지 도달을 했을까 또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하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공천 제도 뭐 30% 얘기를 하시는데 50% 해도 우리가 뭐 10%, 2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확대와 우리가 자질의 육성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대구에서 올라온 정수남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1996년도 그 차세대 여성클럽 1기 우리 이재하 회장님하고 같이 출범을 해가지고 이때까지 여성정치학교를 졸업하고 또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의예학과를 논문을 써서 통과했는 석사로 최근에 네, 지리 시간입니다, 여러분. 네네, 최근에 이제 그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리냐 하면은 제가 96년도에 30살이었습니다. 30살인데 저희 그 수성을 지역에 여성 위주로 어떤 공천 지역을 확정을 했었는데 여성들끼리 경쟁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님께서 너무 다선을 하시니까 그 한 번 공천 준 사람이 계속 5선, 6선까지, 5선까지 지금까지도 그
의원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넓이와 뭐 몇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동안 당을 지키고 충성하고 30년간 봉사했는 사람들을 이번 기회에는 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들은 말씀 중엔 거의 없어요. 제가 공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해는 되시니까 앞에 얘기나 개인전 얘기, 앞에 나왔던 얘기나 그다음에 개인적인 얘기는 좀 빼주시고 지금 저희가 제한된 시간 안에 하고 있으니까 이제 사회는 우리 정말 사회자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군포시의회 이은미 의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공천을 받을 수 있느냐, 또 여성의 공천의 기회가 많아지느냐 이런 얘기들을 좀 중심으로 하고 계신데요. 실제 공천을 받아도 탈락을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여성 정치를 어떻게 이슈화시키고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진 국민의힘에 여성의 브랜드가 인기를 얻을 수 있는지 그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선거는 기대나 설렘이 있어야 투표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아직 여성의 정치 브랜드가 없습니다. 이번에 예를 들어서 광역단체장이 여성 후보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그를 휘하하는 5명의 지역 시장님이 만약에 후보가 있습니다. 그럼 광역과 그 지역 단체장의 업무 연계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것을 힘을 합쳐갖고 브랜드를 해서 공동선거 전략으로 한다 그러면 사실 지금 어려운 이 선거에 저희 국민의힘이 주목을 한번 받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거든요. 그런 기대와 설렘이 있어야 당선이 가능하고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개인의 공천을 바라는 것보다는 그런 어떤 선거 전략을 중앙에서 세우시고 그 선거는 돈을 투자하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기업에서 브랜딩을 해봤지만 아무리 어려운 IMF에도요 전략이 좋은 상품은 히트합니다. 저는 이번 이 공정한 기회 여성과 함께하는 정치의 출발점을 위해서 중앙에서 여성 정치 브랜드를 잘 기획하셔서 성공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만 이제 받겠습니다. 두 분만 받겠습니다. 예. 하시고 여기 가운데 하시고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전 김해에서 왔습니다. 예, 김해시 의회 이미애 의원입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무진장 긴장을 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늘의 토론이 오늘의 또 우리 박명호 교수님의 발제 내용이나 토론 내용이 어디까지 전달이 되고 어디까지 반영이 돼서 6.3 지방선거에 얼마만큼 우리 여성분들이 도전하는 데에 영향이 갈지 그 부분을 굉장히 궁금히 설레이면서 먼 길을 마다하고 왔습니다. 지금 우리 서명국 우리 위원장님 계시는데 오늘의 토론과 오늘의 이 주제와 이 내용이 어디까지 전달이 될 것인지도 궁금하고 좀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질의를 하라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아까 우리 이효연 의원님의 말씀을 제가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지도부가 좀 한 번 더 밀실 공천, 그 다음에 인맥 공천, 이거 정말 없어야 되고, 청년, 특혜 그러는데, 우리 여성도 어떻게 보면 특혜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청년 특혜라는 이 부분에서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은 있지만, 여성 특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아까 우리 이영희 또 부회장님께서도 강제성을 꼭 띄어야 된다 하는데 정말 우리 공직선거법에 강제성은 없어요. 규정은 있지만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서명옥 위원장님께서 일부 개정을 좀 하셔가지고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발로 좀 띄워줄 생각은 없으신지 요 두 가지 이 두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요. 서명옥 위원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네, 한 분께. 제주도? 예. 하시고 그러면 제주도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주도에서 오셨다니까. 예, 저도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시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기도 하고요. 도봉구 얼지고당의 여성위원입니다. 저는 27살에 당에 와서 지금 반백살이 되었네요. 여성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반백살이라고 말씀드려서 삼수생이고요. 제가 현장에서 정치를 하면서 생활 정치를 하면서 겪었던 실사례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중앙여성위원회 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여성 공천 확대 이전에 여성 정치인이 지속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숫자를 말씀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다음과 같은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적 비율을 농담이라고 포장하는 문화, 이 정도도 견디지 못하면 정치를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2차 가해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자는 남고 피해자는 떠나는 구조, 현실 중심에 고착화되어 있는 카르텔이 구조를 그대로 둔 채 공천 비율만 늘리는 것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여성 공천 확대의 전제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제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적시분리, 정지 제도 당협 접수 또는 인지 적시 분리를 분리합니다. 경찰 수사가 착수 시 가해 지목자의 정당 활동과 당권은 적시 정지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멈추는 구조를 끝내야 합니다. 멈추는 쪽은 지목자여야 합니다. 둘째, 가해자 공천 배제 문화입니다. 1차 조사에서 상당성 인정 시 해당 선거 공천 잠정 배제 사실 확정 시 해당 주기 전면 배제 공천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물론 해주신다고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당협위원장에게 그 연대제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당권에서 그런 부분들은 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셋째, 피해자 우선 공천에 대한 네,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또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정도도 못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당의 여성 위원들이 남아 있을 끝까지 하실 분들이 안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그다음에 기존의 그 현역 의원들의 카르텔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이상입니다. 말씀들이 많으시니까요. 혹시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가다 메모라도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취합해서 그 정리해서 반영하도록 할 거고요. 우리 제일 멀리서 오셨네요. 제주도에서 오신 분으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의 그 차세대 여성위원장이고요. 그냥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제주도는 서울과 달리 그 괜담 문화가 좀 많이 심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주민입니다. 이주민으로서 최근에 작년부터 계속 들었던 게 너는 그 도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이주민이 단 한 번도 된 적이 없었다고 꿈깨라는 식으로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다른 지역도 아마 비슷한 사례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저 같은 사람들이 전당의 공천을 받아서 본선에 나가더라도 실제 지역 기반을 닿는 과정에서 이런 네트워크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고 저만의 그 필승 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 제주도의 또 다른 지역 그 이주민들에게도 이렇게 좀 조언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워낙 다양한 의견들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몇 가지로 좀 추려지는데 혹시 의견을 꼭 전달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지금 과정 중에 있으니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리해서 한번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 몇 가지가 중첩된 게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당 지도부 의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서명희 위원장님 오늘 무지한 부담을 안고 가시게 됐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일회성으로 이번에 끝나고 4년 후에 2만 배쯤 다시 모여서는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언급은 안 됐지만 저희가 선거제도도 좀 더 확대될수록 여성 이 진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여태까지의 경험적 발견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이
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데 대한 고민이 전혀 없어요. 이게 좀 길게 보고 가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자원은 넘쳐 흐를 건데 이걸 폭발시킬 이 분출구를 못 찾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에 오히려 남성 보호 정책을 써야 될 시기가 올 것 같으니까 그런 시기를 미리 대비하시기 바라고요. 제주도에서부터 김해, 대구 등등 멀리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오셔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의견 잘 모아서 정리해가지고 당 지도부에 전달해서 이번 공천 과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실적인 문제와 객관적으로 분석도 해주시고 제안까지 해주셨습니다. 우리 박명호 교수님을 비롯한 네 분의 토론자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 여성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메모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전국 각지에서 오신 우리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자리 끝까지 해주셔서 더 감사드리고요. 저한테 직접적으로 답변 요구하셨는데, 네, 제가 오늘 끝까지 괜히 있었던 것 같아요. 농담입니다. 이 오늘의 모든 목소리는요, 제가 잘 정리해가지고 우리 장동혁 당대표님과 공간위에까지 제가 전달되도록 제가 열심히 하겠고요. 네. 그리고 아까 여성 공천 30%, 40% 비율을 공고사항으로 하지 말고 강제사항으로 하자 그랬죠. 네, 정말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부분도 저는 워딩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론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여성 후보를 공천할 때 아니면 후보를 공천할 때 어떠한 성이 50%를